오늘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소셜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토론회 소셜 벤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의회 최연석 의원이고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현 의원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가철이고 습한 날씨라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원희 서울특별시 무시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축사로 이어지고 또 원내대표실 김영석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소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초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님과 문종국 의원님과 특별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영상 축사 보내주신 유영 위원장님께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소셜벤처라고 하면은 이번에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사춘되어 있고 혼돈의 단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해가 필요한 소셜벤처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소셜벤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대에 화두를 던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소셜벤처도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으로 얘기한다면 마리몬드는 잘 아실 겁니다. 마리몬드가 소셜벤처인지는 잘 모르셨어도 마리몬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마리몬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파급력이라든지 공공이나 기초정부 등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토론회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신 김원희 부시장님께 축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울도 선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소셜벤처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지원하는 그런 체계적인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참에 오늘 소셜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이 지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벤처 기업에 대한 오늘 토론회에서 소셜벤처 기업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그 다음에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토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시간이 소셜벤처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시도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서울 김영석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큰 성과 있게 진행되기를,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님과 발표에 토론에 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셜벤처 기업은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지금까지 그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소셜벤처 기업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목표 달성이라는 반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 기업과 혼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구분하는 기준 마련으로 소셜 벤처의 실질적 가치는 앞으로 고평가될 전망입니다.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잡는 소셜 벤처 기업의 육성, 운영, 활동 지원은 사회 문제는 원활한 해결과 궁극적으로는 시민 행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셜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한 경영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기업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급속도로 변한 시대 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민들을 서울시는 예면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들의 성장과 투자하는 것은 곧 행복한 서울시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소셜 벤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며 시대에 부합하는 서울시로 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의견들이 서울시정을 위한 밑거름이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대표위원장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셜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공청회 많이들 오셨는데 특히 우리 주최자 이동현 의원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 가운데 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달라고 말씀하셔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같이 해야 마땅한데 제가 다른 일정상 여러분들 같이 없기 때문에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동현 의원은 특히 지난해 저하고 캐나다를 가서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는 젊은 의원입니다. 아마 32인데 예요. 그 정도로 젊은 의원이라 패기 있고 또 서울시를 젊게 만들어가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잘하시고 화이팅!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청년들이 주도하는 약 320개의 소셜벤처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기업과 임팩트 투자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성수동은 인적, 공간적으로 명실상부한 소셜벤처밸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동구는 사회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마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 지원조례를 2017년 9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작년 5월에는 정부가 나서서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춘 서울시의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유영 위원장입니다. 정원 부총리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동현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님의 소셜벤처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한양여자대학 안에 소셜혁신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작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성동구에서 개념 정리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또 서울시에서 개념 정리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 중기부에서 개념 정리하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조례가 사실 의미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 소셜벤처에 대해서 논의되고 공감을 얻고 있는 다양한 그 개념들 이것들을 한데 모으고 그래서 명확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소셜벤처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소셜벤처는 말 그대로 사회적 벤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모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혁신가입니다. 이 친구는 13살에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1997년생입니다.
이제 20대가 된 거죠. 13살의 옆집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죽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13살의 친구가 우리 한국 나이로 이제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자기랑 가장 가까웠던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시쳇말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왜 죽었지? 췌장암으로 죽었대요. 췌장암인데 요즘 암도 극복된다는데 왜 죽었지? 라는 고민을 한 거죠, 이 아이가. 근데 보니까 췌장암은 발병되는 그 시점이 이미 이제 말기 환자가 되는 거예요. 발병되는 순간 85%가 죽는다고 합니다. 췌장암에 걸리면. 왜 그러냐면 이 췌장암을 검사할 이 검사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한 7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꽤 비싼 편이라 췌장암 검사까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 신호가 오는 그 시점에 가면 이미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그럼 나는 한번 연구해 볼게. 그래서 이 중학교 실험실에서 중학교 과학 실험실에서 췌장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췌장이 뭔지도 모르고 이랬던 친구가 췌장을 쫙 분석해 보니까 한 8,000개의 단백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단백질 중에 어떤 것이 췌장암을 걸렸을 때 반응하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한 4,000번째 실험으로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7개월의 연구 기간을 거쳐서 이제 췌장암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 인자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유레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200여 개 연구 기관에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췌장암을 획기적으로 췌장암 그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좀 연구를 하고 싶다. 14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200개의 그 메일에 딱 한 명만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와봐. 그럼 내가 한번 지켜봐 줄게.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박사들이 이 친구의 논리를 깨기 시작한 거죠. 야, 그거는 단백질이 반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뭐가 문제야. 그래서 7개월의 연구 기간을 거쳐서 개발을 합니다. 원래 췌장암을 검사를 한 70만 원이 드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리트머스 종이에 시약을 바르고 그 시약을 소변이나 피에 묻히게 되면 이 단백질이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한 리트머스 종이에 30원짜리의 그 실험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친구입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너무 잘 아시니까요. 무하마드 유누스 얘기는 넘어가는 거고 방글라데시에서 소액금융대출로 2006년에 노벨상까지 수상하신 분들. 가장 대표적인 소셜벤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몬드입니다. 마리몬드는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일들을 했는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당신이 겪은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파를 배웠습니다. 꽃을 이렇게 꽉 눌러서 만드는 거 아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가 아파를 가지고 디자인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마리몬드가 떴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돌 그룹 미세이라는 그룹의 수지라는 그 아이돌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공항에 마리몬드 제품의 핸드폰 케이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 말은 한 이 정도 공간이었다고 해요. 이 정도 공간에 택배 박스가 다 쌓였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300억을 육박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경제 기업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소셜벤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몬드의 경쟁 상대는 지금 유니클로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유니클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소셜벤처입니다. 이상하죠? 보통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이다 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마을 기업이다
또는 벤처기업 중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기업들 또는 조직들이 우리가 소셜벤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조직들입니다. 법과 제도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다양한 활동들이 이미 2014년,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고요. 창의성과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익도 얻는 기업. 여기서 말하는 게 창의성과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기부나 서울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혁신성,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은 다 같이 있는 거고 기술 기반이냐 아니냐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워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들은 조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게 기술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죠. 기술 기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기업 또는 조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이제 아우르고 있는 거죠. 성동구에서 정의입니다. 제가 그 한양여대에서 일하기 전에 성동구에서 4년 정도 이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소셜벤처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해가 짧았던 거죠. 저희 쪽에서. 그래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이 기업으로 좀 한정한 거죠. 기업으로 한정하는 순간 점프 같은 데는 이제 소셜벤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현재 활동되고 있는 현재 사회 문제를 다양하게 일으키고 있거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을 아우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아우르기보다는 자꾸 제한하고 이 영역이 자꾸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제 소셜벤처 서울시에서 만드는 소셜벤처 지원 조례는 현재 활동되고 있는 이해되고 있는 소셜벤처들을 한 데다 묶을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게 기본 입법 취지라고 제가 이동희 씨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정의를 내린 건 이렇습니다. 소셜벤처란 지속 가능한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세요. 지속 가능한 수익 활동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익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영리 활동과 비영리 활동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수익 모델이 있는 거예요. 소셜벤처를 하면 영리 활동을 하든 비영리 활동을 하든 간에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 법인, 단체여야 된다. 또 이 수익 활동하는 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이거는 뭐 기술 기반이다. 아니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시장 경제 모델에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고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정의한 이번에 소셜벤처 정의가 되겠습니다. 실물 경제 영역에서는 보통 정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측면 원래 그 개인이 있는데요. 개인은 이제 소셜벤처 논의에서 약간 제외되고 우리가 소위 제3섹터라고 하는 NGO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소셜벤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포함되고요. 그다음 일반 기업 중에는 1번에 해당되는 즉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리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NGO 영역에서는 영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가 포함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시카 알바가 만든 어니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1번에 포함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점프는 2번이 포함되게 됩니다. 소셜벤처는 이렇게 1번과 2번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이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희는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지만 한국적인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이익과 분리돼서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셜벤처라는 개념을 통해서 회사가 마땅히 기업이 해야 될 것이 사회적 가치 추구다.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져야 될 필요, 또 이제 그렇게 함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NGO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두 공간을 아울러야 된다는 게 이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회적 가치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발의만 된 상태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세월호가 있은 이후에 국민의 안전 또는 국민이나 공공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사회적 가치를 규정한 법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잘 맞아 있습니다. 그게 이 12가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동체 이익 실현 공공성 강화가 이 12+1로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제정한 발의한 조례 안에는 이렇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그러니까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권의 보호, 기회 제공과 사회 충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의 보건, 그 다음에 지역경제 순환, 그리고 공동체 이익 실현, 환경 지속 가능 보전. 사실은 이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만 있으면 사회적 가치를 다 아우르는 거긴 한데 그 시대나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덮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담고 있어서 이거는 이 조례 안에는 그대로 받아서 서울시가 개념 정리한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받아서 이 7가지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셜벤처 조례 안에는 이 소셜벤처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의견이 있긴 한데요. 지정해야 된다, 지정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있긴 한데 사실은 공공에서는 정확하게 지정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안에는 좀 지정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에 연구개발한 이 판별 기준입니다. 소셜벤처 판별 기준. 중기부에서는 지정하진 않겠다. 다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소셜벤처 판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 이런 거예요. 신청자 결정에서 내면 이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냐 아니냐는 걸 판별하고요. 그게 맞다고 하면 혁신 성장성, 다시 말하면 기술 기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보고 괜찮아 그러면 이제 소셜벤처 하고 아니라고 하면 이 둘 중에 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문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소셜벤처냐 아니냐를 판별하겠다는 게 이제 소셜벤처 판별 기준이고요. 저희가 연구한 저희 연구소에 연구한 거는 판별 기준은 1차로 사회적경제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고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그러면 소셜벤처가 보고요. 기업이 아닐 때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업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인 경우에는 소셜벤처를 보는 거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리기업인 경우에는 소셜벤처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한 영리기업이 뭐냐라는 개념은 조례를 통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기 때문에 효과도 별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이제 공공 영역이 확장된다는 취지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운영기관을 하나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찾으면 거기서 그분이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그 예산이 전체 10억이 든다고 하면 10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먼저 그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주고 있는 우선금융 촉진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안정적으로 소셜벤처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서는 소셜벤처 생태계와 사회적 가치 신뢰를 했어야 된다는 건 맞고요. 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소셜벤처와 소셜벤처 관련 기관들과의 그 협업과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대괄적인 부분이고 아마 토론자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소셜벤처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잘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프, 마리모 등 국내 소셜벤처 기업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가치를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그 소셜벤처의 지정, 판단 기준,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손눈에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다양하게 보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양문화에서 좀 근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기조관리제와 발표에 대한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은 각각 7분 이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시간 따라서 조금 더 사용하시는 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한양대학교 주형수 연구소장님 모시고 소셜벤처의 정의와 국내 동향 및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발표를 해주신 안지훈 교수님과 여기 지금 토론자분하고 같이 저희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연구소가 제3섹터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우리 제3섹터다. 여러분 제3섹터는 들어봐서도 제3섹터는 잘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는 분 다 아세요. 정부, 기업 빼고 나머지가 다 제3섹터. 비정부, 비영리. 그래서 그 섹터를 요즘에는 소셜 시대를 와서 소셜 섹터라는 그래서 오늘 소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사회적 기업도 소셜 섹터고, 소셜 벤처도 지금 사회적 기업. 요즘에 사회적 대화도 있죠. 소카도 있습니다. 소카도 앞에 소셜 글 갖다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정부나 기업에서 소셜이라는 용어를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즐겼어요. 애용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정부는 그 안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민들의 불신이 강해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사회적, 소셜 이런 걸 막 사용해서 뭔가 새롭게 보이고 뭔가 잘한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영역이다 해가지고 소셜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셜 벤처도 정부가 그간에 사회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돈은 돈대로 들고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다른 주체가 이 일을 했을 때 정부를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의 필요성도 거기에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한 시민의 국민의 불신과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비효율성, 비효과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즘에 기업들도 소셜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소카도 그 하나의 영역이죠. 많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도 공정력을 가진 커피 브랜드입니다. 소셜 영역을 굉장히 강조해갖고 그 브랜드 가치화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공헌, 소셜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기업들도 너무 돈밖에 모른다. 자기 수익, 돈 이것만 하는 것이 기업이다. 이런 것을 좀 더 불식시키고 자기들도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거든요. 그때 가져가는 개념이 소셜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셜 벤처 영역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저여 하면서 뛰어들고 하는 영역이 지금 소셜 벤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이 청소년 사업을 하든 노숙자 사업을 하든 간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정부 재정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반 시민이 돈을 내는 것도 모금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체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소셜 벤처 영역이 오게 됩니다. 소셜 영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개인 멤버십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형태, 즉 법적 구조를 거치지 않고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개인들이라든지 혹은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교사처나 다양한 기업 조직들이 다 공공하게 포함된다. 그리고 제가 찾은 가운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개념 정의하고 판별 기준에 해당되는 게 역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사회적 경제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지역 단위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실천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곳이 캐나다죠. 아마 여러분 캐나다 연수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는 몇 년 전에 소셜 벤처에 관한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별 기준을 설정을 하게 돼요. 판별 기준을 설정하려면 개념적인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인 쭉 나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가진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진행하는 전달 체계를 활용하고 농촌이나 지역 사회에서 유용한 여러 제품,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등의 역할을 하는 이런 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소셜 벤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소셜 영역이 좌측에 있고 비즈니스 영역이 우측에 있어요. 소셜 벤처는 바로 소셜과 비즈니스 영역이 만나는 그 영역이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라고 봐도 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영업 활동을,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형태도 다 소셜 벤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광범위한 광의의 개념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지난달에 조사 B컵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B컵이 10개가 등록이 됐어요. 10개 가운데 앞서 설명한 소카도 들어가 있고 몇 개가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제한적이에요. 거기에다 SPO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저 학계나 우리가 사회적 경영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조직이에요. 사회적 목적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Social Purpose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SPO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어떤 형체의 조직도 SPO다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SPO도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벤처 영역의 조직 형태에 해당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벤처 판별 기준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무조건 이해, 비영리 기업 오케이. 그러나 정부 영역을 하는 이런 비영리 단체 아니고 사회적 미션이 없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해서 해외 각국의 소셜벤처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앞서 몇 번 소개됐었던 사단법인점 부적 이혜원 국정부회장님께서 비영리 조직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기업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와 실제 조례에 대한 얘기가 현장 기업의 이야기여서 좀 급진적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1대1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9년 전이거든요. 한 3, 4년 전까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미친놈 보듯이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2, 3년, 5년 뒤에는 다 같이 고민하고 또 바꿔 나가셔야 될 게 분명한 거기 때문에 조제를 만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전부 소개는 앞에서 잘 해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에서 2017년도에 한번 우리나라의 비영리 기관들 중에 가장 혁신적인 것들을 무엇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선정되었다는 거가 SK그룹이 주도를 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도 같이 사회적기업을 한 200여 곳 정도를 매년 평가를 해서 그 기업들이 내는 사회적 가치를 여러 계단식으로 환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18년부터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가치를 내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건데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들의 이제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거를 수치할지를 고민하실 때 일반 기업에서 하는 금전적, 재무적 가치만 보실 게 아니라 SROI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고민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저희는 비영리 소셜 벤처니까 비영리가 왜 소셜 벤처를 운영하게 되고 비영 소셜 벤처 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짧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 전부터 소셜 임팩트 펀드라는 명분으로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700억 그리고 이 돈은 아마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이 자금이 소셜 벤처 기업들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기부를 통해서 펀드 형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비영리 소셜 벤처들은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셜 임팩트 펀드 그리고 정부 자금이 어느 쪽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되고 있나 보셔야 되는데요. 회사가 수익을 내면은 투자자한테 수익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사회적 목적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베어베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은 이익을 자기네와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발달장애인 고용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거죠. 투자자가 가져갈 몫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가 투자를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목적을 덜하고 투자자와 투자 펀드에게 이익을 주는데 투자를 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일지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소셜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들, 투자사들은 최근 기사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그 소셜 임팩트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들 중에 히스테리 주빌리를 빼면은 다 그냥 일반 벤처에 투자하던 벤처 투자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소셜 벤처라는 말이 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어떤 걸 보겠고, 베어베터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높은 투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돈이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좀 고민해보고 성실히 돌려가시는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돈을 버는 걸까? SIB 오늘 언급해 주셔서 가지고 왔는데요.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이고 좋은 조례가 만들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투자자가 돈을 버는 거예요. 물론 투자의 리스크를 지고 있지만 이 투자가 성공이 되면은 SIB 모델에서는 투자자는 매년 10%씩 이자를 가져가요. 10억을 투자하면 3년 뒤에 3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들, 저희 같은 데들은 인건비도 못 받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부에서 큰 돈을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결국 그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 열매를 가져가는 거는 투자자 그리고 투자를 운영하는 중간에 투자 운영사 이런 데들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에서 계속 이런 투자 정책을 하면서 정부의 그 펀드, 정부의 투자가 잘 투자되고 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그 정부의 투자 기금이 그 영리 기업으로 흘러간 투자 기금 잘 회수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신문기사가 났고 정부의 그런 여기는 소셜 벤처는 아니지만 스타트업에 투자한 기금이 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더니 중기부에서 반박 자료를 내놓는데요. 이런 데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데들이 투자 성장을 해서 정부의 투자 기금이 잘 쓰였고 높은 사회적 가치를 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건데요. 이 지점이 저는 진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엘리트 분들이 꼭 한 번 더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런
시장의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알고 있는 숫자, 아니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 자신들한테 유력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기업들이 상장을 했어요. 일단 벤처에 100개를 투자하면 90개는 망하고 한 10개 정도 성공을 하는 건데, 이 10개가 상장을 해서 정부에서는 100배, 1000배 이익을 봤으니까 우리 모 대표가 총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어디나 하나 들어가서 이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상장에서 대부분 패턴이 요거 아니면은 요거예요. 그리고 실제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어떤 가치를 내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초기 투자자 VC들 그리고 정부 모태펀드는 100배, 1000배 이익을 보지만 상장에서 그 주식을 산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은 다 손해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저는 벤처에 투자했을 때나 그리고 그냥 비영리나 재산 섹터에 있는 기관들에게 나눠줬을 때 어느 쪽이 더 고용효과나 사회적 효과가 큰지도 한번 의외나 설계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고 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은 알 수 없는 것들로 포장하고 속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엘리트들에게만 그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례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저희는 엘리트여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니어도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사업가들, 비영리단체들, 소셜벤처들,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조례나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소셜벤처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 및 소셜벤처 지원 정책의 실태와 실효성이 부족하며 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적분 사장님께, 이현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소셜벤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셜벤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소셜벤처 코리아 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소셜벤처 대표자들이나 관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은 배부된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으니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 사이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4가지 질문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55페이지를 보면은 4가지 질문이 함께 나와 있는데 질문에 하나씩 답변해 가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를 잘 아시다시피 사정적 의미로 정리하자면 큰 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포괄하는 큰 개념이며 현장의 관계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부처 지자체별로 정의가 각기 달라서 개념이 모호하고 소셜벤처와 관련 유관기관의 관계자들도 소셜벤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정책이랑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등으로 인해 소셜벤처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에 사회적 가치와 소셜벤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 퍼주기식 지원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셜벤처 분야 특성 등에 따라서 세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판별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벤처들을 다루는 부분은 분야에 따라서 성과나 역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명확한 판단 근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고용 측면으로 뛰어난 성과를 낸 기업도 이익을 못 냈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고 낮은 점수로 인해서 여러 좀 불이익을 받는 사례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셜벤처에 대한 재앙 요인은 여러 측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소셜벤처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이라면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입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중심 의존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셜벤처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한테는 보조금보다는 상여금 형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셜벤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관리를 더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상여금 형식으로 지원이 나간다면 조금 더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의 지원 정책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지원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1번부터 3번까지 나온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셜벤처는 분류당 벤처기업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도 사회적 수혜를 받기에는 불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념적, 법적, 제도적 요인이 소셜벤처의 정책 대상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정부기관의 역할 설정과 정의, 범위, 유형 등 명확한 개념 정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퍼주기식 지원 정책과 지원을 위한 형식적인 요구들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지원 대상 및 범위, 규모, 방식 등을 현실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셜벤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조금보다 상여금 형식으로 지원을 고려해보고 신규 소셜벤처가 시장 진입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벤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소셜벤처 연합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은 이런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신기업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직접적인 임팩트를 내줬는데 여러 지금 협업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가치 판단에 대한 더한 타당성을 확보하여서 종사자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소셜벤처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이 가진 장점과 더불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성장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인식 개선 등이 가능해지니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규모, 방식 등을 현실화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형식보다는 상여금 형식의 지원 그리고 또한 소셜벤처들 간 정보 교류 예장, 생태계 구성 등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권영태 수석연구원님께서 소셜벤처 조례 해석 및 함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년 동안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모델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서울시에서 아주 시급하게 시 차원에서라도 조례안이 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고요. 현재 기존의 법령들, 조례들을 보면 좀 학술적인 엄밀함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고 내용 면에서도 그때그때 좀 법들이 계속 제정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개혁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법 전체 제도적으로 좀 체계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소셜벤처 근본적인 어떤 기본법을 만들고 이런 거는 좀 과한 것 같아서 기존에 현재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서울시 조례들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내용 조율을 해서 소셜벤처 관련된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 내용으로 쭉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현재 아까 한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회적 가치 경우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은 어떤 기본법 관련된 사회적 가치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좀 바람직하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현재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있는 사회적 가치 내용을 이번 소셜벤처 조례 안에도 반영한다든가 해서 좀 기존에 있는 이미 조례들을 하고서 연관성을 좀 살리도록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조례에서 중요한 것은 좀 소셜벤처의 표징입니다. 제가 이제 표징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아무튼 지속 가능한 수익 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 두 가지 이제 요소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점들을 조례에서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표현을 이제 가다듬었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수익 활동,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점으로 소셜벤처에 다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논의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안에서도 좀 명확하게 그렇게 담으려고 했고 지속 가능한 이런 의미는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 안에서는 굳이 명기를 하는 것은 일각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서 사회적 경제 전반 소셜벤처에 대해서도 좀 도덕적 개입 문제에 대해서까지 좀 불필요한 기존의 벤처 기업이나 정부 다른 일반 기업 지원과는 좀 다르게 과한 문제 제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래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까지 좀 감안을 해서 소셜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좀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 안에 그런 표현을 집어넣었습니다. 법인 단체로 해서 표징은 두 가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형태로 뒤에 이제 기업과 법인과 단체를 좀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다 포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반 기업과 수익 활동을 진행하는 비영리 조직이 다 소셜벤처 범위에 다 포함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양한 조직 법적인 형태에 상관없이 소셜벤처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문제를 담은 겁니다. 기업을 좀 명시를 하게 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몇 달 동안 연구를 쭉 하면서 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쓰고 법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법상에서는 회사로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사실 법학계에서 이건 근본적으로 좀 개념의 은밀한 게 들어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1인 창조기업 같은 기업. 근데 여기는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이 다 포함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개인 기업이 더 많고. 근데 지금의 우리 현재 사회적 경제나 소셜벤처를 보면 그러면 개인 기업들을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는 기존의 현실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아예 정확하게 조례 안에 법적 형태로 포함을 해가지고 향후에 지금 아직은 이제 연구도 필요합니다만은 개인 기업들까지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소셜벤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조례 안에 이렇게 법적 형태로 규정을 좀 해봤고요. 네트워크 형태를 뒤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어떤 조직의 어떤 이 소셜벤처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향후의 예상. 그거는 구체적으로 소셜벤처 모임 대표자분들께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담을 수 있도록 조례안이 너무 처음부터 어떤 강력하게 좀센 아주 꽉 짜여진 과거의 협회라든가 일반 기업체들의 그런 형태로만 너무 좀 높은 수준의 협의 기구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한정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좀 넓혀놨고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 계획과 실태조사 관련해서 좀 3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5년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현재 서울시 조례를 보면 5년으로 이렇게 줄기가 되어 있는데 나름 또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겠지만 또 3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계속 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의 필요성 사실 3년도 좀 길다고 보지만 또 그렇다고 해마다 할 수는 없는 상황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존의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에서 명시된 5년보다는 좀 줄여서 3년으로 제한을 하는 안을 만들었고요. 35페이지 아래쪽에 소셜 벤처 요건 관련해서 이제 보면 김영근 앞에 안 교수님께서 판별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 확인 관련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법들이 그때그때 막 만들어져 오다 보니까 기존의 법적인 인증 제도에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 같은 공통지역 같은 이런 조직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 다른 조직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소셜 벤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고요. 기존의 안 중에서 좀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에 보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 좀 고민을 사실 좀 했는데 뭐 기업 법인 단체 이게 그 속하지 않아서 이게 좀 개념상의 어떤 좀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 했지만 다른 형태의 어떤 기업이나 뭐 단체 이렇게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안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소셜벤처 확인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되는 내용인데 그 인증제도, 뭐 확인제도, 지정제도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법학적으로 사실은 그게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안에서는 확인제도라고 해서 조금 다른 그 개념을 쓰기로 이건 이제 현재 벤처기업 지원하는 관련 법에 대해서 확인 절차로 되어 있고 준용하도록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관련 절차 중에서 인증보다는 좀 뉘앙스도 약간 기존에 좀 법적인 포괄을 못하던 많은 조직들도 소셜벤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고요. 관련돼서 좀 찾아보니까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절차가 없이 그냥 당연한 인정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소셜벤처에 그 현업에 계신 분들, 그 대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문제의식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일리는 있는 주장들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정부 기관, 서울시나 뭐 각 구청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 제도로 제안을 하는 안을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지원위원회 설치해서 소셜벤처 경영 창업자가 되겠죠. 경영자나 협의기구 관계자들도 직접 포함을 해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 자격에 추가를 했습니다. 기금의 설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38페이지. 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재정비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서울시에 사회투자기금이 있는데 그 관련된 기금들을 소셜벤처의 지원, 생태계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원 관련해서 그 시산업 투자 추정 기관, 대학과 함께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좀 전문의적 양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를 해서 규모가 크지 않은 어떤 소셜벤처 전문 관련된 연구 조직들도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또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이 이제 큰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지원한다는 내용만 명시하는 것보다는 공공구매 목표제, 추진 실적 공개, 현장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직접 연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기할 점은 이제 향후에 조금 이건 더 장기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소셜벤처가 향후에 우리 한국 사회 경제에서도 이제 큰 기둥의 한 기둥을 차지하게 되는 좀 중장기적인 것까지 내다보면서 해외 진출도 증원할 수 있고 또 조만간에 이제 남북 협력에 대한 어떤 이 활성화도 진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셜벤처도 결국 그 해외 진출이나 남북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하고 정부 서울시 차원에서도 좀 정책이 수립돼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명시를 해서 조례안을 좀
제안을 정리를 했고요. 간략하게 이렇게 현재 그 제안 드리는 조례안하고 해석하고 항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오신 우리 조한석 사회적 경제 담당학께서 마무리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저희가 뭐 부족하지만 가지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소셜 벤처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까지 본 영상 그다음에 학자분들 간에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사회자가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핵심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을 해결하고 경제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서서 말씀하신 조직, 법인단체 빠져 있는 게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셜 벤처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그 지금 사회적 경제 분야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말기업이라고 4대 부분을 말합니다. 이 4대 부분을 말할 때 소셜벤처에 빠져 있습니다. 그 2018년부터 소셜벤처가 그 하나의 주목받게 되면서 법과 정책을 소셜벤처에 입소하는 게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현장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현장은 약간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현장에 소셜벤처를 위한 별도 법이나 정책이 소셜벤처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소셜벤처라고 보시는 기업가분은 왜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기 위해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다 자기가 자유롭게 기업 경영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셜벤처 지원 재정에 관한 지원하는 조례를 보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와 매우 좀 유사하다는 걸 느꼈고요. 또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안에서 소셜벤처를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그 소셜벤처가 배제되지 않고 4대 부분이라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중간 조직이라든지 민간 부분들의 그 안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자면 민간 정책 협의라고 해서 매달 한 번씩 그 사회적 경제 분야의 각종 이슈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가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지금까지 논의된 맥락에 공감되면 뭐냐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부문별로 별도의 지원 조례나 지원 계획이 필요한가?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지원되고 관리될 필요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통합하라고 합니다. 그 4대 부분에서 한 개의 소셜벤처는 5대 부분이 되는데 5대 부분이 별도의 계획,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만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민간 부분 조직에서는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고 좀 통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셜 지원의 조례를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 지원의 의미를 담아서 사회적 경제 기본조를 개정하는 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제3조 2호 과목에 소셜벤처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든지 부물 지원기관, 지원센터 입체 관련 소셜벤처 입소는 추가되지 않을까. 또 소셜벤처 판물 기준에서 어느 것이 소셜벤처인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중앙부처나 저희 서울시가 수상적으로 내는 기준이 있지만 중소벤처 기업부가 원래 그 판별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시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셜벤처센터에서 활동의 기준표를 수정해서 보완해서 소셜벤처를 확인한다면 소셜벤처에 관한 지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조를 바탕으로 뭐 재정 지원이라든지 공간 뭐 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 짧은 의견을 마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벤처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상으로 그 발제자분의 주제 발표와 다섯 분 토론자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저희가
자유토론을 좀 마련해놨는데요. 이제 방청객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와 관련하여 혹은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 개진을 하셔도 좋고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질문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 답변을 특별히 요구하시는 토론자가 있으시면 그분께 직접 지명을 하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좀 더 여기 계시는 토론자분들, 파티자분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답변은 일괄적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함 진단하는 키트를 만들어준 학생의 사례가 나왔는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라기보다는 정말 한 학생의 개인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한국으로 또 적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 강의에서 교양 수업에서 어떤 뭐 캡스톤 디자인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어떤 키트나 혹은 새로운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청소년 입장으로서는 어디 뭐 개인으로서 어디 단체가 등록된다던가 1인 창조 기업이 된다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가장 큰 차이의 방점을 어디다 두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발표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조례에서 제정한 소셜벤처 요건이 있는데 이걸 보면 기존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국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활기업까지 망라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할 것이 오히려 이제 법에서 또는 현재 이제 계류돼 있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천백 이현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이사님께 말씀하신 소셜 임팩트 펀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정말로 현재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투자들이 저희가 보기에 저도 현장에 있지만 현장에는 제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한 지원을 투자할 필요한 많은 소셜벤처들이 실제로 가지 않고 있는 부분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SIB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SIB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이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있던 기관이 서울시 1호이자 아시아 1호 그 SIB 사업에 가장 큰 투자자를 참여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SIB 사업이 투자자들만 이 수익을 보는 사업이다. 그리고 실제 운영기관은 인건비도 이제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SIB 사업은 그 수행기관에게 가장 유리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불리한. 왜냐하면 어떤 불확실성 3년 또는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3년이나 5년 뒤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원금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이 SIB 사업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 같은 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사장님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는 제가 대답하고 하나는 그 사회적 기업과 소셜미디어 차이는 주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는 게 있는데 기관이나 법인 또는 조직의 형태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개인의 형태 또는 그런 조직과 기관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뭐 대학생이거나 뭐 나이가 어리거나 뭐 이런 상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3페이지에 보면요 소셜벤처 기본 계획 안에 그러니까 소셜벤처 자체를 지원하는 부분도 넣어놨고 6조 2항에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소셜벤처 창업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소셜벤처도 지원하고 소셜벤처를 창업하려고 뭔가 준비하는 사람들도 지원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이 방안은 열릴 것 같고요. 조례보다는 법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례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에서 규정한 것들을 법에서 이제 제한한 것들을 조례에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지역 사회와 또는 이제 그 공동체 안의 필요성에 의해서 선언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이제 만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원해 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런데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장학금 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8%의 이자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분위를 나누고 소득분위가 이제 낮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 대학생 지원 조례를 시작했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때 그 작업을 했는데 모든 공무원이 반대했습니다. 서울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 2015년, 16년도에 그 서울시의 가장 우수 정책으로 그 당시 공무원들이 평가받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정책들 아실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을 최초 시작한 게 이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청은 도시계획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권한에 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욕하고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욕하고 정부에서도 욕하고. 근데 결국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조례가 갖고 있는 함의,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기존에 이제 5년을 제한을 한다고 하는 걸 10년을 열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전국의 소셜벤처가 한 70%가 서울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또 50~60%가 성동구에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동구에서 작년에 이제 소셜벤처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이제 서울시가 그런 소셜벤처 청년들 또는 소셜벤처 운영하고 있는 그 소위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이 혁신가들에게 좀 대답할 시간이 이제는 온 거죠. 정부에서 법 제정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삶의 가치라고 여기시는 국회의원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동현 시의원께서 이것이 이제 의미 있고 이것이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그 확신 있게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사실은 이제 법까지 제정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법이 국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더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쟁점이 마지막에 조한석 담당관께서 이 조례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쟁점이 뭐냐, 사회적 경제하고 소셜벤처가 둘을 어떻게 관계 설정하느냐.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소셜벤처가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법에 다 안에 지금 거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해서 4가지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 자활까지 있어요. 거기 5번째에 소셜벤처를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좁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고 그리고 다시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까지 들어가는 더 넓은 의미예요. 비코업이라고 하는데 들어가고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 베네저리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소위 말해서 순석의 영업을 하는데 그 베네저리 샵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샵의 종업원들을 굉장히 취약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형태의 샵을 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비즈니스 활동을 해요. 그게 여러분 사회적 경제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은 대단히 좁은 의미로 지금 우리 법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고, 소셜 벤처는 이걸 다 포함하고 나머지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영역까지 크게 가져가는 영역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오늘 논의가 정리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SIB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1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세부 정보가 3년이 지났지만은 잘 외부에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게 어떻게 설계되는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긴 하지만 좀 건네들은 것들로 그리고 이 프로그램 설계된 것 자체로 말씀드린 거고요. 2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깊이 고민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투자자 설계를 잘하면 말씀하신 대로 실행 기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산 같은 거를 봤을 때에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한테 유리하다는 거에 저는 그래서 한마디도 물러설 생각은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별도로 토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SR에 들어갈 때 제안했던 거는 투자자의 이익을 연간 10%로 하지 말고 연간 3%로 낮추고 그 투자자의 이익을 운영 기간과 실행 기간이 나눠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실행 기관들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거에 동조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는 압수하셨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기존의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비해서 리턴이 너무 낮잖아요. 10%면. 그래서 안 들어올 겁니다. 저희는 그런 투자자를 여기에 모으고 여기에다가 국민의 세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다른 그런 필란트로피스틱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소셜 임팩트 펀드 신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떤 조합 형태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되든 만들어서 일반 그런 크라우드 펀딩 형태가 됐던 어떤 식으로 해서 개인들도 참여해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바꾸면은 말씀하신 지점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경제 법률 중에 그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소셜 벤처라는 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그 범위를 넘어선 우리 주성수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혹시 조한석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약간 복받쳐 올라서 이런 지금 토론이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한 번 더 그 전문가 분들과 논의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제가 얘기드린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와 소셜 벤처에 관한 이 영역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 소장님 말씀이라든지 질문해 주신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소셜벤처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그 소셜벤처 민간 협력 사업이라든지 올해는 소셜벤처 오픈센터를 적용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되는 조항이 뭐냐면 소셜벤처라면 명확한 반은 없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그 3조 2항 하에 보시면 그것만 읽어드리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 3조 그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지원 대상이 뭐냐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하에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라고 사회적 경제를 포괄적으로 유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를 기준으로 소셜 벤처 관련 홍보센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외에 그 중소기업성법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있는데 그 소셜 벤처 기업 재행을 필요하지 않은 말씀하시는 게 전문가들 저희가 실무자 측면에서 그 전문가님이라든지 의원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뭐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저희들은 뭐 실무자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하시면 또 시의회에서 또 기경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소셜벤처 홍보센터를 이제 조성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소셜벤처 홍보센터라든지 소셜벤처라는 사업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혼자분들의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하고요. 순서대로 그 안주현 교수님 단체자 운영 시작으로 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주현 교수님 먼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신 이동현 시의원님을 응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 5월에 이제 소셜벤처 코리아라는 110여 개의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재정 과정에서 좀 이동현 시의원님이 좀 든든하게 저희가 버팀목이 되드리면서 이 소셜벤처 조례를 잘 의원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선동적인 말인 것 같은데 필요성, 정당성 이런 것에 저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 소셜벤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회 문제는 자꾸 심화되고 늘어나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이나 기업인 등등의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자꾸 당신들이 잘하니까 와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런 해줄 테니까 와서 좀 합시다 해서 정부는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달라. 정부로서 못했으니까. 결국 뭐냐면 소셜벤처는 우리식으로 만약에 조례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소셜벤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소셜벤처야 그러니까 나도 지원을 해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부 지금 인식을 바꿔서 당신이 소셜벤처야 그러니까 이런 일 와서 해도 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이게 넓어 굉장히 그런 의미로 가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인식의 전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소셜벤처는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요. 넓은 의미. 이게 기존의 사회적 경제 많아요. 유형,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뭐 그다음에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공제, 재단 여기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벤처는 어디에도 지금 해당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아까 우리 장관님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저는 영역까지 다 사회적 경제가 어른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벤처는 이미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당신들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데도 안 오겠다는 데가 있는 거예요. 서구적인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막 이런 것도 생겨요. 아까 비컵을 제가 얘기했죠.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영국에는 MLB라고 해갖고 미션 레드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뭔가 사회적 미션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정말 잘한다.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럼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하죠?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있고 사회 문제는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정부 불신은 늘어나고 있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정부는 정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태도를 바꿔요. 인식을 바꿔요. 그게 조례에 담겨야 돼요.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신 말씀 중에 그 현장에 있는 사업가들은 좀 이렇게
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그런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섭을 하는 것과 그런 어떤 그런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7년 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7년 전 처음 이제 서울장학재단이랑 대기업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서울장학재단에서 좋은 저희 프로그램 제도 도와주셔서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그거는 저희 회사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알 수 있는데 서울장학재단이 그래서 저는 감사해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박 선생님이 하시던 게 민간협치 이런 거 하셔서 근데 서울장학재단은 조례에 없는 일을 했다고 왜 조례에 없는 그런 민간 기관가 무슨 특혜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내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귀찮은 일이 많아지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 다른 것들은 논의가 앞으로 같이 되면 좋겠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별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당장에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례 전체적으로야 뭐 새 조례를 만들든가 기존에 보완하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안은 벤처 앞에서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벤처기업 중에 일부를 소셜벤처로 이렇게 출연하는 아니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 뭐 소셜벤처 일 전체적으로 너무 범위를 오히려 높이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근본적인 점이라고 좀 한번 이미 문을 맞으셨는데 좀 더 보태드리고요. 그 정도 성스럽게 생각하고 플로어에서 나온 그 의견들 관련해서 제가 그냥 좀 드는 고민들을 좀 말씀을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교수님 많이들 알고 소개해 주신 최정항이 관련된 그 학생도 저는 대단한데 그 200군데 중에 한 곳에서 한번 와서 그걸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도 이게 가능할 것인가? 법은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어 대학원이 다 열어 소셜벤처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열어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같은 분이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 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그것이 이 안대에 부닥칠 것이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실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촌의 한 그 대학에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개방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구립 도서관의 열성 이용자들 중에 책을 엄청 많이 빌려보고 그 도서관에 구립 도서관이 없어서 대학 도서관에 좀 써야 되겠습니다라는 100명을 해마다 추려요. 그 마포구니까 신촌이니까 30만 명 되는 주민들 중에 겨우 100명을 추려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이게 이 벽이 다 칸막이가 쳐져 있다 보니까 소셜 벤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마인드를 전환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대학은 대학대로 물론 이제 사학들이 형성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이 따로 사회공헌의 어떤 교수회를 따로 만들어서 뭔가 이벤트도 하시고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기업 같은 경우도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SDG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넓게 이렇게 갈 필요가 있고 그야말로 이 정부나 민간 어떤 그 큰 기관들 이런 것들도 마인드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혁신을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사회혁신 코리아 세계적인 어떤 모범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인식의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사회적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소셜벤처의 문제에서 시작할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함께해서 소셜벤처 성장을 위해서 함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었던 배경에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실 의회 의원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다 보면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말이 나오는 게 근거입니다. 근거. 너희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걸 실행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히 소셜벤처는 사회적 임팩트를 가져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임팩트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우리 아까 이혜원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던 일종의 안전장치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발의를 하게 된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조례가 잘 상정돼서 잘 통과가 되기를 영원하는 바이고요. 또 앞으로 오늘 이렇게 마련을 하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마련을 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